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오노 글, 프레데릭 바크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둘의 아이들 출판사. 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 행동이 조금도 이기적이지 않고 더없이 고결한 마음에서 나왔으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그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물을 만난 것이다. 약 40년 전 나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높은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아주 오래된 알프스 산악지대였다. 그 지역의 동남쪽과 남쪽으로는 시스트롱에서 미라보까지 듀랑스 강 중류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는 바런지에서 디까지 이르는 드롬강 상류가, 서쪽으로는 콩타브네생 평야와 방투산 기슭의 낮은 언덕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바스잘프 지방의 북부 전체와 드롬 지방 남부, 보클위즈 지방의 일부가 걸쳐진 곳이었다. 나는 야생 라벤더밖에 자라지 않는 해발 1200에서 1300m 지대에서 그 헐벗고 단조로운 황무지로 긴 산책을 떠났다. 그 지방을 길게 가로질러 사흘 동안 걷고 나니 황폐하기 그지없는 곳이 나왔다. 나는 오래전에 버려져 빈집만 남아있는 마을 옆에 천막을 쳤다. 전날부터 물이 떨어져서 물을 구해야 했던 것이다. 폐허이긴 해도 오래된 말벌집처럼 집들이 모여 있으니 한때는 이곳에도 샘이나 우물이 있었을 것 같았다. 실제로 샘이 하나 있었지만 바닥은 말라붙어 있었다. 비바람에 시달려 지붕이 없어진 집 대여섯 채와 종탑이 무너져 내린 작은 성당이 마치 사람 사는 마을의 집과 성당처럼 자리 잡고 있었으나 생명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6월의 맑은 날이었으나 하늘 높이 솟아있는 이 벌거벗은 땅에는 날아갈 듯 세찬 바람이 불어대고 있었다. 바람은 마치 먹이를 먹다 방해받은 들짐승처럼 뼈대만 남은 앙상한 집 속에서 으르렁거렸다. 나는 할 수 없이 천막을 걷었다. 그곳에서 5시간쯤 걸어갔지만 물을 찾기는커녕 찾을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다. 온통 메마른 땅에는 억센 풀밖에 자라나 있지 않았다. 멀리 조그만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이 언뜻 눈에 띄었다. 나는 홀로 서 있는 나무 둥치려니 했다. 혹시나 싶어 그곳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것은 양치기 노인이었다. 노인의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이 뜨거운 땅 위에 누워 쉬고 있었다. 노인은 나에게 물통을 건네주고 잠시 후 고원의 우묵한 곳에 있는 양 우리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는 깊은 천연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렸다. 우물 위에는 간단한 도르래가 달려 있었다. 노인은 거의 말이 없었다. 그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으나 노인에게서는 왠지 모를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없는 이 헐벗은 땅에서 묘한 일이었다. 노인은 허름한 오두막이 아니라 견고한 돌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보면 노인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버려진 집을 되살려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지붕은 튼튼하고 물이 새지 않았다. 지붕의 기와장을 때려대는 바람 소리가 바닷가의 파도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살림살이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릇도 깨끗이 닦여 있고 바닥도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으며 총에는 기름칠이 되어 있었다. 불 위에서 수프가 끓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노인이 갓 면도를 했음을 알아차렸다. 노인의 옷은 단추가 단단히 달려 있고 기운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워져 있었다. 노인은 나에게 수프를 나누어 주었다. 수프를 먹고 나서 내가 담배 쌈지를 내밀었으나 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다. 노인의 개는 주인처럼 조용했으며 살갑게 굴지는 않아도 정겨워 보였다. 나는 곧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다. 가장 가까운 마을도 이틀이나 걸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 부근에는 마을도 드물지만 그나마 마을 사정이 어떤지 나는 훤히 알고 있었다. 고지의 산마루에는 4~5개의 마을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는데 모두 마차길이 끝나는 참나무 숲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숯을 구워 먹고 살았다. 그런 곳에서는 누구나 살아가기가 힘겹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견디기 힘든 날씨 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서로 부대끼며 이기심만 더해간다. 오직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만 커져갈 뿐이다. 남자들은 집마차에 숯을 싣고 도시로 갔다가 되돌아온다. 이처럼 무감각하게 되풀이되는 생활 속에서는 아무리 착실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고 만다. 여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불만이 끓어오른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한다. 숯을 파는 일뿐 아니라 성당에서 앉는 자리, 선한 일과 악한 일, 선과 악이 뒤섞인 일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투어 댄다. 그 위로 바람마저 쉬지 않고 불어와 신경을 거스른다.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온갖 범죄가 들끓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양치기 노인은 조그만 자루를 가져와 식탁 위에 도토리를 쏟아 놓았다. 그리고는 도토리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나도 거들겠다고 했으나 노인은 자기 일이라고 했다. 사실 그랬다. 노인이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나는 더 이상 우기지 않았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것이 전부였다. 제법 굵고 좋은 도토리가 한 켠에 쌓이자 노인은 도토리를 10개씩 나누었다. 도토리를 세면서 노인은 다시금 작은 것과 금이 간 것을 골라냈다. 아주 자세히 정성껏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흠없는 도토리 100개가 쌓이고 나서야 노인은 일손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화로웠다. 나는 이튿날도 노인의 집에서 묵어가게 해달라고 했다. 노인은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꼭 쉬어가야 할 이유는 없었으나 나는 호기심이 생겼고 노인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노인은 지난밤 정성껏 골라놓은 도토리 자루를 양동이 물에 담그고는 양떼를 몰고 방목장으로 갔다. 노인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에 1m 50cm쯤 되는 쇠막대가 들려 있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쉬엄쉬엄 걷는 척하며 따라갔다. 양들의 방목장은 작은 골짜기에 있었다. 노인은 개에게 양떼를 맡기고는 내가 있는 쪽으로 올라왔다.
말도 없이 쫓아왔다고 꾸짖으러 온 줄 알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단지 노인이 가려던 방향에 내가 서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달리 할 일이 없으면 함께 가자고 했다. 노인은 언덕 위로 200m쯤 올라갔다. 목적지에 이르자 노인은 쇠막대를 땅에 꽂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파고 도토리 하나를 넣은 다음 흙을 덮었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땅이 노인의 것이냐고 물었다. 노인은 아니라고 했다. 땅의 임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다. 아마도 공유지이거나 그 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땅이 아니겠냐고 했다. 그 땅이 누구 것인지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다. 노인은 그렇게 100개의 도토리를 정성껏 심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노인은 다시 도토리를 고르기 시작했다. 내가 꽤나 끈질기게 물어보았던지 노인이 대답해 주었다. 노인은 3년 전부터 이 적막한 곳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이미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고 그 10만 개 중 2만 개가 싹이 텄다. 그 2만 개 중 절반은 들쥐나 다람쥐가 갉아먹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뜻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노인은 내다보고 있었다. 만그루의 참나무가 살아남아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서 자라날 것이다. 양치기 노인의 나이가 궁금해진 것은 그때였다. 보기에도 50살은 넘은 듯했다. 노인은 55이라고 했다.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노인은 한때 평야지대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그곳에서 노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잇따라 아내마저 잃었다. 그 뒤로 노인은 이 고적한 곳으로 물러나 개와 양을 기르며 한가롭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노인은 나무가 없어서 이곳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달리 중요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바꾸어 보기로 했다고 노인은 덧붙였다. 그 당시 나는 젊은 나이였으나 혼자 살고 있었으므로 고독한 사람들과 묘하게 마음이 통했다. 그런데도 실수를 하고 말았다. 바로 젊은 나이 때문에 오직 나 자신과 관계된 일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일만 마음에 두고 미래를 상상했던 것이다. 나는 노인에게 30년 뒤면 만그루의 참나무가 굉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많은 나무를 심을 테니 그 만그루는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을 거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노인은 이미 너도밤나무 재배법을 공부하며 집 근처에서 어린 너도밤나무 묘목을 가꾸고 있었다. 양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철망을 두른 묘목장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노인은 골짜기에 자작나무를 심을 생각도 하고 있었다. 몇 미터 땅 속에 습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헤어졌다. 이듬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나는 5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병사였던 나는 나무 생각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그때의 일이 내 마음속에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나무 심는 일을 한때의 유행이나 우표 수집처럼 생각하고 이미 잊어버린 것이다. 전쟁이 끝나자 내게 남은 것은 얼마 안 되는 제대 수당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뿐이었다. 그 황량한 지방으로 다시 길을 떠났을 때 나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곳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죽은 마을 너머로 멀리 잿빛 안개 같은 것이 용단처럼 높은 산을 덮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전날부터 나는 나무를 심던 양치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쯤 참나무 만 그루가 꽤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